네, 안녕하세요. 격돌 투자삼국지의 김주현입니다. 네, 미국의 FOMC 회의 이후에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완화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덕분에 우리 증시도 봄바람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훈풍 속에서도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격돌 투자삼국지는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고요. 또 어떤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지도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와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 그리고 밥TV 이현석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원의 투자전략팀의 김정철 팀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3월 중순이 지나고 있어요. 또 한 주 동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 세 분인데, 김영철 팀장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투자삼국지를 통해서 이제 매주 인사를 드리는 김영철 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명동으로 오는데 날씨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데요. 주식시장에도 어쨌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그가 이제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지만 일단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이제 종목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석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밥TV 이현석 대표입니다. 지금 요새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날씨가 좋아질 때 주식시장도 지금 좋아지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단숨에 돌파를 했었고, 코스닥도 600포인트 이후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투자삼국지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지금 시장의 어떤 수익률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끝까지 좀 함께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투자삼국지 처음 시작할 때 코스피 결코 다 안 좋게 봤잖아요. 처음에는 상반기 별로 좋지 않다고 봤는데 저만 유일하게 좋게 봤습니다. 네. 요게 좀 맞아 들어가는 시점이 오니까 좀 기쁘기도 하고요. 네. 네, 좀 더 맞아 들어갈 때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인사를 좀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좀 드는데. 시장 그런 종목은. 종목도 잘 갔어요. 잘 갔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또 기쁘고 이런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인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봤고요. 이번 주도 전문가분들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시장의 이슈가 된 내용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이슈앤스캔들 시간입니다. 그럼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을 흔들었는지, 또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콜라보, 코스피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쇼핑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코스피를 싹쓸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올해 매수 강도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 코스피 지수가 2100을 넘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더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김영철 팀장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차익을 좀 노리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지난 시간, 지난 그 이전 시간에도 사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를 할 때, 환율과 유가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결국엔 국내 시장을 베팅을 하게 되면은, 원화가 이제 달러가 아무리 이제 치고 나가더라도 어제 이제 FOMC 때문에 주춤하는 흐름들, 달러 강세가 이제 약간 주춤하면서 원화가 한 10원 이상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앞전에 사실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움직임은 있지만 결국에는 수출주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베팅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오늘 환율에 좀 급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렇다라고 하면은 원화 관련 수혜주, 원화 강세 수혜주들도 조금 한 번씩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코멘트를 했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매매를 하던 안 하던 시총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두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흐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사는 종목보다는 기관이 사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보통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이
앞전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끌어올린 게 기관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혜를 받는 내수주, 특히 음식료 업종까지 한번 함께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현석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전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 2000 돌파 이후에 있던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김종철 팀장이 2000포인트에 대해서 낙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본계에는 사실 힘들다 이렇게 했었는데 시장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코스피 2000포인트를 단순히 돌파하는 만기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피 앞으로 2000포인트 이후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뭐 일단 결론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힘과 그다음에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제 과연 기관들이 여기에서 외국인과 콜라보를 이뤄가면서 양매수 들어오면 결국에 대대 상승장이 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코스피 2000에서의 어떤 상방, 저항에서 매물대가 나오느냐의 문제들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변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어제 FOMC에서 달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뭐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지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시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들이 뭐 탈환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더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은 결국엔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00포인트, 그 다음에 1980포인트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좀 잡아가면서 거기에서의 지지 여부가 좀 확인이 돼야 그쪽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다 볼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으면 결국에는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기간에 한 차례 더 레벨 업보다는 사실 조정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하방 라인이 2000에서 1980선의 어떤 밴드 영역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을 그동안 강하게 끌어올렸던 코스닥 쪽에서의 기관들의 차익 매물 물량들이 좀 출현하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기관들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장 초반에 나오다가 장 후반에 좀 들어 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가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시장의 어떤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염두하고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1980에서 2000대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면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잘 짚어봐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아직 매도하지 않는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난주 워낙 약세였었죠. 워낙 약세였을 때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비춰보면은 분명히 상승장이 온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확실히 그렇게 왔습니다. FOMC 얘기를 했나요? 얘기했죠. 한번 제가 한 것 같은데 환율 얘기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착안했냐면, 어차피 외국인 투자자들 환율 레벨로 가서 한국 주식시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실 다른 메리트가 좀 더 있었거든요.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왜냐면 워낙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분명히 뭐 발언에 따라서 달라졌긴 했겠지만,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좀 먼 시점이 9월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화를 다시 강세화 시켰고, 워낙 강세와 약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워낙 강세돼서 밑으로 좀 떨어질 때 좀 추가적 외국인이 더 매수했을 뿐이에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 그걸 그대로 증명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환율 측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워낙 강세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하지만 100대 상장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 한 약 15%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빈 껍데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풍부하게 차 있는 상태에서 이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적정 지수가 오르고 이러면은 더 갈 수 있고 레벨업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더 갈 수 있는 힘은 좀 딸리지 않나. 네. 트레이딩 과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첫 시작을 할 때 분명히
전반기에 강하게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가는 시나리오가 좀 틀렸어요. 틀렸는데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상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상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2060의 저항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 상황 우호적인데 이제 투신이 일단 순매수를 하는 게 가장 필수적이고요. 그러니까 레벨업을 하려면은 아까 김현철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기관이 순매수를 해야 되는데 기관 순매수 중에 투신 순매수가 저는 좀 급하다고 봐요. 최근 투신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60의 저항 보시고 내수업종과 그다음에 이제 내수업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가 되는데 이걸 내수업종이 좀 육성이 되면은 경제 체질이 좀 바뀌면서 건전한 상승을 이루길 좀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지금은 건전한 상승은 아니고 그냥 그 우리나라 금리나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좀 늦춰졌다는 거, 그 이슈 때문에 좀 메리트가 부각돼서 그냥 바스켓으로 그냥 다 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S6 그렇게 많이 기대 안 하지만 삼성전자가 좀 시고가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추가 레벨업은 좀 부담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60포인트 저항에서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내수 업종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유가 하락 지속, 향후 향방과 업종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 공급량 증가와 수요 감소가 여전히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유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지 김영철 팀장님과 의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네. 여러 이제 분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급 과잉이다 아니면은 경기 부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유가가 최근에 이렇게 좀 부진한 이유들 뭐 한 가지 이유로만 뭐 꼽기에는 어렵지만 일단은 어제 이제 유가가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고 어제 이제 유가가 맞물려서 달러 시세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달러가 문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는 좀 전 뭐 앞전 이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달러 이슈가 이제 조금 뭐 주춤하는 그 기간 동안은 어쨌든 뭐 유가가 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달러가 추가적으로 뭐 100을 넘고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조금 더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100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쨌든 유가는 박스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만약에 넘기는 순간 같은 경우에 하반 슈팅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달러 뭐 유가 뭐 분석하는 이유가 어떤 주식이나 어떤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유가가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항공주, 해운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이쪽 관련해서는 1분기에도 뭐 그러니까 그 유가 하락 수혜분으로 실적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항공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화학이랑 정유 두 개가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마진 스프레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화학 쪽이 조금 더 정유주보다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 하락 수혜주로 항공과 정유 그리고 화학 업종 매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이현석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그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유가가 빠지는 이유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지금 뭐 시장의 원리로 빠지고 있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품 가격들이 동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기조를 좀 보였었고 결국에는 또 유가가 또 빠지는 두 번째 요소는 수급에 의한 부분들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실 공급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풀 좀 꺾였다 그래서 어제 좀 반등이 나왔으나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하는 그런 뭐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30달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는 일단은 유가는 좀 어느 정도는 좀 횡보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언급을 좀 드리면서 FOMC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을 9월로 유보를 했고 뭐 좀 유연한 대응을 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엔 또 9월 달이 되면은 또 그동안에 또 상승분이 있었던 유가는 다시 한번 한 차례 좀 꺾일 방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반등을 가지고 단기간에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하방 압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됐지만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 원유 재고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결국에는 유가도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의 대한 하락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유가가 상승했을 때의 어떤 수혜가 금액이 나뉘는 어떤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가가 좀 빠졌을 경우에는 유류 활동료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는 항공주, 그다음에 해운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하면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여행주 같은 경우도 사실 운임에 대한 부분들인데 거기에서도 유류 활동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행주들이 오늘 좀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여행주도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항공주나 그다음에 해운 여행보다는 사실은 화학주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진 스프레드에 의해서 좀 더 실적 부분들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 추세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단기간에 어떤 많이 올랐던 항공이나 해운 쪽보다는 화학 쪽을 좀 분할매수 접근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유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거네요. 네. 이에 대한 수혜주로는 마찬가지로 여행, 그리고 항공과 해운, 또 장기적으로는 해운 업종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예, 이현석 대표님 얘기에 참 공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학주 괜찮다. 예. 제가 보면 그 정도가 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학주가 괜찮다는 면은 지금 현재 유가 하락 시 가격이 지금 3월이나 2월에 거의 대부분 반영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실적은 좋게 나올 게 분명히 하고요. 그 뒤에 추가적으로 왜 화학주가 괜찮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또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FOMC 회의 이후로 달러 강세기조가 좀 꺾였죠. 달러 강세기조가 꺾였는데, 유가가 지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반등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경기부양책이 지금 이번에 양해가 끝나면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좀 요즘에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2004년 미국 금리 인상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2004년 금리 인상 때 분명히 좀 몇 개월 떨어졌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 뒤로 어떠한 상승을 보였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거기에 맞물렸을 때 2004년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때 전 세계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확장 국면에 있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결국 유가 하락은 달러와 맞물렸기 때문이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결국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어차피 또 유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선행지수가 현재 지금 원만하게 좀 돌아 나오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경기 선행지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는 보시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이렇게 맞물려서 같은 시점에 돌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중국 쪽을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미국 쪽도 수출 비중이 있지만 중국 쪽 수출 비중이 지금 더 커요. 그래서 네.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중국 쪽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치면은 당연히 화학주가 조금 더 괜찮다라는 것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예.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가는 나중에 경기 수요가 회복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원유 ETF 같은 이런 해외 주식 ETF에 지금 원유 ETF가 있다면 좀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어차피 30달러 밑으로는 절대 못 가거든요. 30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 절대란 말을 너무 쉽게. 왜냐하면 지금 네. 현재 석유 최고라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죠. 예. 30달러 29점 몇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0달러 그러고 보면 차라리 안 캐면 되잖아요. 석유는 최고를 안 하면 어차피 공급 주니까 결국 가격 다시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자면은 원유 ETF의 최적의 매수 시점이 아닌가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을 우리가 겨냥을 했는데 화학주도 좋은데 지금 워낙 좋은 종목 다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중국 자체 주식이 또 어떤지 본토 주식들 예를 들면은 전 중신증권이나 그 다음에 중국 중국 철도건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제 네. 그런 종목들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요.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워낙 잘 얘기해 주셔서. 예. 네,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수혜를 받을 중국 주식들 관심 두고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이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이슈의 스캔들 시간이었습니다.
네, 결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온 종목을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정 포트폴리오의 운영 방법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입니다. 매주 신규 종목은 토론을 통해서 편입과 제외를 결정하고요. 편입된 종목을 이기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또 제외된 종목은 이기 시초가에 매도하고요. 목표가를 제시한 경우 도달시 매도합니다. 손절가와 트레일링 스탑을 제시한 경우에도 도달시 매도하고요. 총 10종목 이내로 운영을 하되 각 종목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이어서 그럼 수익률표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흐름들 보였는지 수익률 볼 텐데요. 자,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은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상승률 25.78% 기록하고 있고요. 위닉스 14.93%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UIL도 9%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이버와 무학 4%, 5%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한샘은요. 한샘은 14.19% 선망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미디어와 화성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투스는 마이너스 5.84% 수익률 보여주면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먼저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이죠. 한샘과 무학, 그리고 화상산업, 손절된 컴투스가 있었는데요. 네. 종목들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맞았다고 이제 컴투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고 사실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밑꼬리가 달면서 손절가 18만 원 이제 터치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종가에서는 이제 들어 올리긴 했는데 사실 뭐 시장에 알려진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는 닌텐도에서 이제 캐주얼 게임 쪽으로 이제 뭐 진출을 한다고 이슈가 이제 어제 좀 투심을 악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장중에 코스닥 변동성 확대 때문에 움직였는데 사실 그냥 뭐 기관들의 일시적인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닌텐도가 뭐 사실 모바일 게임 진출한다 그래서 당장 내일 게임이 나오는 거고 뭐 사실 이쪽에서 뭐 낚시의 신이나 아니면 서머즈 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슈퍼마리오를 하는 그런 일들은 발생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관심 있게 다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한샘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포트폴리오에 머물렀었는데 탄력 둔화, 사실 뭐 수익이 뭐 괜찮게 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뭐 밀려 내려오고 있어서 일단은 뭐 탄력 둔화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밑꼬리가 달리면서 사실 이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장대 양봉 정도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요런 관련 업종으로 하나 다시 준비를 했으니까 요것도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학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괜찮고 연기금 수급 뭐 양호해서 일단은 뭐 보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무학 한 종목 보유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무학은 유지하도록 하고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던 한샘, 그리고 화성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석 대표님 종목 점검을 해볼 텐데요. 동아소시오홀딩스, 뭐 상승률이 이번 주에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네, 나스미디어와 위닉스까지 종목 점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위닉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4%대 뭐 수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비해서 위닉스가 좀 다소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굳이 발생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위닉스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5그레이드 정도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 장에서의 수급이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기관에서 특히 투신권에 대해서 좀 수급이 좀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큰 틀에서는 뭐 추세 이탈을 없기 때문에 포트에 홀딩 유지하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동아소시홀딩스죠? 네. 네, 동아소시홀딩스는 오늘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6만 1,000원 종가를 좀 기록을 했고,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뭐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연기금의 어떤 꾸준한 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장에서의 어떤 뭐 거래량과 16만 원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켜봤었는데 결국에는 종가에서 16만 1,000원의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다. 의미 있는 그리고 거래량이 나왔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오늘
좀 상당히 양호하게 좀 보여줄 게 있고, 오늘 거래량과 오늘 그다음에 8%대가 넘는 장대 양봉을 좀 기록했다는 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수급 같은 부분들에서도 지금 기간,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뭐 25% 가까운 수익인데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유지하도록 하겠고, 마지막 종목이 나스미디어 종목인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사실 수급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연기금 쪽에서 아직까지도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좀 편입 시기와 탄력 둔다. 그다음에 제 두 종목 같은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시키고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고 넘어가는 전략으로 나스미디어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위닉스와 동아소시홀딩스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UIL과 코이버, 삼성전기까지 김정철 팀장님 종목이었는데요. 종목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수익률이 좋네요. 위원수 대표님. 네. 뭐 축하드리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좀 UI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좀 했어요. 계속 좀 밀리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먼저 UI부터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이 순매도가 좀 많았는데 이 기관 순매도가 다 연기금에서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매도가 좀 줄어들 시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리스크 관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연기금 매도가 조금 줄어든 한국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무리는 없다. 그리고 수익률이 벌어놓은 수익률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손절가를 그러니까 트레일링 스탑이죠. 이절가를 한 16,000원 정도로 좀 약간 상향하는 그런 대응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16,000원까지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이버가 있는데요. 코이버 같은 경우 좋은 타이밍에 좋게 잘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마지막에 윗꼬리 달리고 조금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이버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보유를 할 거고요. 목표가를 좀 정했습니다. 왜냐면 코이버 같은 경우 지금 시고가 기록 중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해놨는데 제가 밸류에이션 평가해봐서 한 7,000원 정도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이제 7,000원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성전기가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은 정말 좋아요. 지금 수급 보시면 정말 좋은데 LG노텍이나 이런 주변 약간 애플워치 영향인가요? 그쪽이 조금 더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삼성전기를 들어갔으면 4월 10일까지는 봐야죠. 그죠? 4월 10일 갤럭시 S6 나올 때까지는 봐야 되니까. 네. 출애랑은 처음 우리 봐야지 이게 승부를 봐야죠. 근데 밑에서 벌써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왜냐하면 수급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건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기 때문에 네. 외국인 종목이죠. 이건 외국인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된다. 기관 수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같이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제가 같이 곧 들어올 거예요. 기관도 곧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제 초도 출하량이 상당히 많으면은 또 추가적인 이제 재평가 릴레이팅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노리고 있고요. 그다음 갤럭시 6에 대해서 디자인을 변화했다는 점, 디자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애플이 화면 사이즈가 커진 거하고 마찬가지로 뭔가 큰 의미 있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UI의 트레일링 스탑 16,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요. 코이버와 삼성전기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제외된 종목은 손절된 컴투스와 한샘, 화성산업, 나스미디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빈자리에 새로운 종목들 편입하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김영철 팀장님부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한샘 건자재 쪽을 이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관련 섹터 사실 한 종목 저희 포트에 이제 건설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덕신하우징이라는 이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데크플레이트 점유율 MS 1위입니다. 그러니까 데크플레이트가 뭐냐면은 건축 이제 건물들을 지을 때 기초에 이제 깔 수 있는 철 빔 같은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좀 더 이제 짧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활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성장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주택 관련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상업용 그 건물 쪽에 한 90%가 이 데크플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자재 그리고 이제 건설 그쪽 포커스로 이제 준비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네. 항공 같은 경우에 사실 유가 하락 이 앞전 지난주에 사실 이제 그 이슈를 다루면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게 여행주랑 이 항공주를 좀 고민을 했는데 포트폴리오에 편입 못 시키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드투어 그리고 하나투어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 좀 지진파기가 부담스러워서 항공주로 아시아나 항공 준비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국내 여객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항공 수요 그리고 유가 부분 하락 수혜를 같이 받고 1분기 실적 턴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관심 있게 오늘 준비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신 하우징과 아시아나 항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토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윤석 대표님? 네, 두 종목 다 잘 갖고 나오셨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승자의 여유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한세에 빠진 자리를 좀 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갖고 나오신 것 같고요.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 네. 유가 소외주로 이제 갖고 나왔는데, 사실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성향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왜냐면 원래 우리 김현식 팀장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는데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아니라 저는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건자재에 좀 많이 꽂히신 게 아닌가. 건자재 꽂힌 것보다는 사실 이제 제가 꽂힌 건 건강기능식품에 원래 꽂혔었는데 네. 진짜 내추럴 엔도텍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났는데 계속 제대로 홍보 한번 못했거든요. 어느 종목을 주시면 예. 저희가 모르지. 포트에서 제외하고 가가지고. 덕신하우징 괜찮습니다. 네. 건자재 쪽에서 이게 보니까 데크플레이트 예. 쪽에서는 독보적인 좀 분야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차트 상에서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바닥 따지기 이후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높은 종목으로 좀 예. 보여준다. 다만 아쉬운 건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 아직까지 수급이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점. 예, 근데 사실 요 부분에서는 충분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아시아나 항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저희가 이제 유가수혜주 말씀을 많이 드리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주 대표적인 두 종목을 봤을 네. 때는 당연히 아시아나항공 쪽이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편입을 좀 하는 것은 맞다라고 좀 봅니다. 예. 사실 아시아나항공 항이랑 여행주는 지난주에 사실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못 넣어서 네. 좀 아쉬운데 네. 덕신하우징 먼저 좀 얘기를 해주자면 네. 예, 저평가예요. 예, 전 그래서 좋아요. 나는 저평가. 자꾸 건자재 들어오는 게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건설주를 해야 돼요. 사실 건설주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건설주 오늘 가지고 가져오면 오신 것 같아요. 건설주를 준비를 한 5개인가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건자재 하나 넣어버리니까 네. 건설주 지금 못 넣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네. 이제 못 넣는 상황이 돼서 건설주 못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근데 건설주 중에 좀 약간 고평가 받는 게 좀 많아서 좀 찾아봤는데, 덕신하우징 봤는데, 상당히 밸류에이션 상당히 좋아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건설주 굳이 안 해도 괜찮지 않나. 덕신하우징 들어가면은, 그래, 덕신하우징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못 넣으면요. 네. 이걸 못 넣으면 주도주 포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유가가 이제 반영되는 이 시점에서 아시아나항공 좀 늦었어요. 늦은 감은 있어요. 늦은 감은 있는데. 제가 총대 말고 넣는 겁니다. 총대 말고 제가 총대 말고 넣는 겁니다. 그 용기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행주는 어떤가요? 아시아나항공. 그건 저기 총대가 아니라 총알 바지로 나갈 수 있어서. 총알맞이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둘 다 괜찮다. 네. 겉만 이렇게 둘 다 괜찮은 거 갖고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제 자신을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두 종목 편입시키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럼 두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현석 대표님 종목, 새로 가지고 오신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도 저는 짧고 굵게 딱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포트에서 저도 한 종목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난주에 예고편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삼천리 자전거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국내 최대의 자전거 제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에 대한 어떤 계절적인 요소, 또 돌아왔다라고 보는데, 네. 삼천리 자전거를 지금 투자하는 그런 목적은 사실 투자 포인트 잡자고 하면은, 삼천리 자전거가 국내 최대의 완성 자전거 기업인데,
정책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실 기업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처를 더 다분히 해외로 좀 확보를 한다거나 또는 제품 단가를 올리고 고가 정책을 피우는 전략인데 지금 삼천자전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펼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고가 전략과 그다음에 수출 쪽에 어떤 힘을 좀 싣기 때문에 특히나 삼천자전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아팔렌티아라는 고가 자전거 브랜드가 지금 TV 마케팅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뭐 방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2분기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가 지나간 시점에서 2분기를 준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그다음 또 제 자전거 쪽에서는 또 저희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이제 편입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텐데요. 김영철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천리 자전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에 뭐 들고 나오셨었죠? 지난주에 파세코 관심이 파세코 들고 나왔을 때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계절을 앞서갔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삼천리 자전거 들고 나왔다라고 이제 뭐 그러니까 나올 줄 알았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일단은 최근에 뭐 수급 부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움직임 부분들이 약간 좀 미진한 게 조금은 걸린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 중립 의견 정도로 근데 자전거 쪽에 대해서 산업에 그럼 제가 얘기한 거에 따라 달라지는 다르고 건가요? 있습니다. 지금 예, 사실은. 뭐 그렇죠. 저는 제가 두 주먹 갔으니까 쳐내야 되겠네요. 과감하게. 저는 근데 오늘은 삼천자전거에서 좀 들을 말씀이 많은 게 사실 자전거가 사실 단순한 소비재 쪽에서 지금 산업의 섹터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이고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대비해서 자전거 보급률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고 사실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삼천자전거가 고가 전략으로 좀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 그다음에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 직전에 직전인가요? 모습입니다. 예, 들어오고 나서 선박힘이 있고 예. 고점 22,000원대에서 네. 꾸준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21선 라인을 견고하게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삼천자전거 들어가지 않으면 또 삼천자전거 또 약간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승할 때 끼는 추격으로 있죠. 잡기에는 사실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대가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게 방송이 저희 방송이 이게 매주 목요일 하잖아요. 네. 월화수에 오르면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삼천자전거는 그러니까 이슈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보급률이 좀 떨어져서 더 보급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지나가다가 자전거 너무 많아서 요즘에 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더 자전거 많아야 때문에 됩니다, 사실. 더 많아요. 자전거 네. 홍보대사인 줄 알았어요. 더 많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거 이제 현재도 많긴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PER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상당히 높다. 이거 밸류에이션 쪽은 상당히 좀 고평가다라고 봤는데 네. 그나마 좀 떨어진 거더라고요. 네. PER이. 그래서 끼는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저도 동의는 하고요. 최근에 제가 차트 잘 안 보지만 차트 쪽에 보니까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나쁘지 않죠. 수급량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괜찮다. 네. 뭐 이런 면에서 좀 한 종목 정도 나오신 거죠? 네, 한 종목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딜해야 되겠네요. 이거 올라가면 저도 올라가는 걸로. 네. 하여튼 삼천리 자전거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케팅을 바꾼다는 부분이 조금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고가 자전거들 위주로 해외 자전거들을 고가 자전거를 많이 사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근데 사실 아팔란치아가 사실 해외 어떤 고가 자전거에 비해서는 사실 뭐 제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네. 고가라고 평가하기엔 다소 좀 좀 훨씬 저가인가요? 상당히 주관적인가 봐요. 훨씬 저가인가요? 저가 라인이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분명히 어떤 삼천리 자전거 내에서 네. 고가 아닌가요? 이급 삼천 자전거 쪽에서는 아팔란치 모델 시리즈별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 자전거는 뭐 오늘 편입 맞으시죠?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지난주에도 네. 한번 당해서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네. 삼천리 자전거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새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지금 자리 한 2개 남았나요? 2개?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하나 남았나요? 2개 남았나요?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를 버려야 되는군요. 안타깝네요. 일단 2개 다 한번 얘기를 한번. 2개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꼭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대한유화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 자,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지금 화학주 중에 NCC, 그러니까 이게 나프타 분해시설 NCC라고 하거든요. NCC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제가 좀 일찍 얘기 드린 적도 많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저 오늘 준비를 했어요. 오늘 준비했는데 오늘 너무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대한유화 같은 경우 온산 공장에서 NCC 부대 설비를 신규로 이제 증설을 하는데, 이제 4,950억 정도 투자를 결정했어요. 근데 이 투자 규모가 한
지금 매출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투자를 하는 건데 이 규모 경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신규 증설하는 이게 아시아 내에 지금 없어요. 아시아 내 신규 증설이 없기 때문에 신규 증설에 대한 상당한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월부터 이제 저가 올려 아까 얘기 드렸지만 화학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화학주의 저가 유가가 일단 좀 싸졌기 때문에 나프타 가격이 하락했고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네. 아시아 나프타 분해 시설이 추가 증설이 제한된 상태에서 3월부터 이제 저가 재료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적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해철입니다. 예, 현대해철인데, 이건 이제 양의 수혜주, 양의 수혜주로 현대해철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현대해철 같은 경우 현재 중국에서 신환경보호법으로 이제 규제에 부합하지 못한 철강사들은 지금 거의 퇴출 위기에 있거든요. 가동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철강사 가격이 하락됐고 원가가 좀 개선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 수익성 악화 요인이었던 봉영강이 최근에 개선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 그러니까 수출 쪽에서 지금 현대차는 좀 다시 환율이 좀 살짝 레벨로 했다가 지금 살짝 떨어졌긴 하지만 자동차 수출이나 수출 쪽 호조 시주 현대해철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고요. 중국의 구조적인 공급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현대해철이 좀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중국의 저가 철강들을 제치고 수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까지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김영철 팀장님, 어떤 종목 편입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하나 편집해야죠. 네. 협박인가요? 협박인가요? 저 깜짝 놀랐네요. 네. 저는 대한유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화학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대장은 롯데케미칼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탄력 같은 경우나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NCC 관련해가지고, 대한유화는 저희 포트에 편입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전에도 유가 하락 관련해가지고 화학주에 대한 관심은 분할로 꾸준히 관자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대한유화 말씀해 주신 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철은 사실 포트에 넣어서, 구색 맞추기는 되겠지만, 수익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네.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종목으로는 그렇게 탄력성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납폭과 대주 순환매 한 번씩 다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제철을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런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현대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냉철한 보고 있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유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대한유화가 좀 대표님. 급등한 면이 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혹시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별로 뭐라고 하진 않네요. 제가 할 겁니다. 네, 이현석 대표님 의견 바로 주실까요? 대한유화 좋은 종목임에는 틀림없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신고가가 났죠. 네. 신고가 났고, 지금 화학주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찾아서는 사실은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신고가 난 화학주를 건드리기에는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건 어떨까요? 조금 그러니까 바로 시초가로 들어가면 저도 살짝 부담스럽긴 그런 하거든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래서 더 매일 시초가 말고 좀 이게 규정을 하나 좀 정해서 제가 한 10만 7천 원 정도면 좀 괜찮은 가격이 일단 아직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제가 근데 근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이게 그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게 나프타 NCC 분해 시설이 증설이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쟁자가 향후 1, 2년 내로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나프타 가격, 원료 재료까지 좀 싸진 면이 좀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공장 이거 1년 뒤에 완공되면 이때부터는 또 규모 경제로 원가가 확 줄어들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요거 아까 전에 신고가인데 특별한 코멘트를 안 드린 이유는 사실 이제 저희 김현철 팀장님이 이런 신고가 종목을 잘 안 가져오거든요. 아니요, 엄청 좋아요. 저번에 신세건설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부담스럽고 거래량이 좀 없다 그래서 좀 하지 말자라고 한번 했었어가지고 이번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편입을 좀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래서 바이긴 저는 합니다. 좀 이렇게 만약에 내일 가격이 좀 시초가가 좀 밑으로 살짝 떨어져 상승이 되면 한 10만 한 7천 원 정도? 이 정도 좀 해서면은 좀 매수 들어가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단 요얘기가 나왔으니까 현대해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해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해철 사면 현대차를 산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차 둘 다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그때 자동차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달러 강세 수출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일단 달러 효과가 약해졌고 그다음에 엔저 효과에서 현대차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경쟁 업체가 일단 일본차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사실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하고 또 완전 밀접한 관계고, 그다음에 외국, 그다음에 특히나 미국 쪽이나 어떤 유럽 쪽 완성차 기업들 납품하는 매출 비중들이 워낙 낮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매출 비중들이 높은 뭐 자동차 부품 쪽이면은 사실 모를까 강판을 만든 현대제철, 그다음에 완성차 기업 현대차, 이거는 솔직히 좀 둘 다 아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둘 중에서 봤을 때는 현대제철보다는 대한유한. 그럼 대한유한은 좀 가는 이렇게 거고요. 이렇게 시초가 지금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매수가가 조금만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단기 왜냐면 급등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네. 신고가 매년 불리하죠. 매수하다가- 저희가 좀 네. 이게 이 프로그램이 주에 다음 시초가를 하니까 지금 너무 불리한 건 맞는데 처음 도입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도입한 게 매수가- 아니라 한 10만 네. 7천 원 정도로 매수가 잡아놓고 만약 내일 10만 7천 원 만약에 도달 안 하면 그냥 포트 현금입니까? 비어있는 현금? 현금이고요. 현금 비중이 10%인 거고요. 네. 만약에 도달하면은 편입하는 거 이런 건 좀 어떤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한유한은 단기 급등에 따라서 매수가를 10만 7천 원 이하가 될 때 편입하는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가 든든하게 채워졌고요.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신하우징 내일 시초가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00원입니다. 네, 건설 기초자재, 데크플레이트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주택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이고요. 내일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손절가는 8,000원이고요. 유가 하락의 수혜주인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유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매수하도록 하고요. 손절가 10만 2천 원입니다. 네, 기초 나프타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결정 포트폴리오였고요. 잠시 화면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격돌 투자 삼국지 오늘 또 알차고 또 유쾌하게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철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날씨 좋은데 많이 나가서 노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네. 대한 고민과 시장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네요. 멋집니다. 괜찮은가요? 네. 네, 이현석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의 수익률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한 자세로 네.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이현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네. 남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와 수익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